이번 시간에는 청허혈약. 청허혈약은 어떤 약이냐? 첫째로는 허혈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진액이 부족해서 나는 그런 허혈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허열이라고 합니다. 음허증이라고 하죠, 일명. 그러니까 음과 양의 균형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진액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느냐? 양이 잡고 있다는 거죠. 그 양이 바로 열이고, 진액이 부족해서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뭐예요? 음허 혹은 그래서 열이 나타나니까 허열, 내열. 그 주증상이 있죠.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주증상이, 첫째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시죠. 필수적인 진액이 부족하면 골증 조열 나왔죠. 골증 조열. 골증 조열은 뭐냐면 오후만 되면 규칙적이란 말은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열이니까 조수,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는 그러한 시간대가 되면은 열이 난다는 거죠. 조열이니까. 그런데 골증이에요. 골증이란 말은 아주 저기 등어리, 뼛속 깊이 뭔가 은근하게 기분 나쁜 열이 서서히 뜨끈뜨끈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히 결핵 환자를 보면 골증 조열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언급했듯이 특히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요. 그게 왜냐하면 결핵이나 에이즈가 출발이 어떻게 됐다? 바로 음허증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증 조열, 규칙성 미열, 특히 오후만 되면 나타나는 규칙성 미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족심열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수족심열이 뭐냐면 손바닥, 발바닥에 마치 한가운데가 이렇게 뜨끈뜨끈한 열감을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손바닥, 발바닥이 이렇게 뜨끈뜨끈한 열감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수족심열이에요. 대표적으로 음어 증상의 주증상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냐면 도한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밤에 이게 식은땀을 흘리는 거죠. 이것은 다 진액이 부족해서, 물론 혈액이 부족해도 나타나는 증상이 도한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명하게 잘 우리가 판명할 때는 뭐냐? 음어증, 즉 진액이 부족하면 도한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증상이 있는 경우에 허열, 이 내열, 가짜의 열을 제거를 하는 약초가 바로 청허혈약이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감염증에서도 이런 허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한열왕래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한열왕래가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나중에는 이렇게 골증 조열, 수족신열 같은 허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하게 세 가지 증상,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첨가를 하는 증상이 또 있죠. 그게 뭐냐면 관홍이죠. 관홍. 광대뼈 주위만 오후만 되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열기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색깔이 좀 변화가 있을 정도로, 옛날에 연지곤지 찍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를 관홍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운 데서 바로 따뜻한 기온의 차이가 있는데 딱 들어가면 광대뼈 부위만 이렇게 빨가는 사람 있죠. 이것은 뭐예요? 바로 관홍. 이것도 음허증이다. 음허증. 그리고 열의 표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홍 아셨죠? 그리고 뭐 음허증이 계속 되면 대부분 신음어에서 보기 때문에 허리도 시큰거리고 아프고, 또 소변에 그런 문제도 생기고, 소변을 보면은 뭔가 시원하게 못 보면서 색깔이 진하게 이렇게 노란색이 더 나타난달까? 심하면 뭐예요? 출혈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청허혈약을 가감해서 그 미세한 미열을 잡아내야 돼요. 아직도 바이러스나 균들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미열을 찾아가서 끝까지 가서 죽이는, 마치 수사관 역할을 하는 약초가 있어요. 이 미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청호죠, 청호. 예, 청호. 호라는 말은 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일명 뭐예요? 제비쑥. 그리고 일명 개똥쑥이었죠, 개똥쑥. 그렇죠, 개똥쑥. 네. 저희 농장에도 개똥쑥이 해마다 잘 올라오는데 한동안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원래는 뭐예요? 청허혈약이에요. 청열 해독보다는 허혈을 잡죠.
그런데 개똥쑥에서 양방에서는 뭐 암에 효력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모두 다 재배하는 분들 시작해가지고 개똥쑥을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 중국의 약사가 대체적으로 노벨 받은 근거가 이 바로 뭐예요? 개똥쑥이었죠. 어떤 걸로 받았냐면 말라리아 치료제로. 말라리아. 아까 말라리아가 오래돼서 특히 이 말라리아를 학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라리아를 치료하면서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진액이 손상되면 이 골증 조혈, 허혈이 생겨요. 그리고 이 허혈을 잡아내는 역할을 바로 청호, 개똥쑥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개똥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개똥쑥은 우리 백화차, 예를 들어서 항암을 억제하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차를 만들 때 바로 이 개똥쑥을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핵 같은 그런 진액을 갉아먹는 필수적인 진액을 없애주는 그런 증상에도 가감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결핵에 걸리면 왜 문제가 양방에서를 공격하냐면 한방에서 먹어서 다 부작용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알고 쓰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시도를 해봤거든요. 아까 결핵이라는 것은 음어증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음어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녹용 대부탕을 쓰는 거죠. 녹용 대부탕을 쓰면 더 그냥 이 결핵균이 좋아하잖아요. 더 번지잖아요. 그래 안 된다는 거죠. 녹용 대부탕은 언제 쓰는 거예요? 음어증에 쓰는 게 아니라 양어증에 쓰는 거죠. 반대로 쓰는 거죠. 이러한 변증을 하지 못하니까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쓰자. 그래서 청허혈약에 가감되는 이러한 약초들은 바로 음어증일 때만 가감할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감하시는 게. 자, 이 개똥쑥을 씹어 보시면 엄청 쓰죠? 근데 향이 아주 좋습니다. 향이 좋아요. 또 이렇게 매운맛도 섞여져 있는데 이건 이제 발산력도 있다는 거고. 근데 원래의 성미는 찹니다. 차죠. 쑥 중에서 아주 성미가 찬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염증과 항균 효과가 있는 게 또 있어요. 이 청어 말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인진호죠. 인진호, 그러니까 인진쑥이죠.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철쑥이라고 하죠. 인진쑥을. 인진쑥과 이 청어는 성미가 서늘하죠. 또 쑥이 있죠. 애엽이 있죠. 애엽. 애엽도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직접 채취했을 때는 성미가 서늘합니다. 하지만 애엽은 말려서 이것을 덮어서 쓰시면 속을 따뜻하게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쑥은 성미가 쓸 때 바짝 말려서 쓰기 때문에 따뜻하고, 청어 같은 경우는 말려도 아직 서늘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끌 때 여러분 이렇게 인진쑥, 그 다음에 개똥쑥 이렇게 해서 한번 개똥쑥을 청호 좀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간의 해독, 특히 여기 말라리아 특히 학질 치료할 때 많이 쓰고요. 또 담의 담열을 제거하기도 하고, 우리가 담열을 뭐라고 했어요? 전번 시간에도 강조했죠? 습열이다. 끈적끈적한 이 찌꺼기로 생긴 그런 울열이다. 그게 염증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신장에 들어가서는, 신장은 대부분 뭐예요? 아까 필수적인 진액의 출발점이죠? 신정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신정이 부족해지면서 허혈이 생기니까 이 청어가 그 허혈도 잡아주고 신장에 들어가서 해독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뇨도 잘 되게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장부가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하나하나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퇴허혈. 자, 퇴허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명하죠. 처방이 청호별갑탕이죠. 청호별갑탕. 여러분, 이 별갑, 우리 자라죠. 자라에 우리 거북이나 자라는 배껍질과 등껍질을 약으로 쓰죠. 그래서 배껍질 쪽이 뭐예요? 진액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호별갑 쓸 때는 열병 후기에 진액이 달아서 이게 계속 마른 기침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미열이 계속 진행될 때 이 별갑하고 같이 넣어주면, 별갑은 필수적인 진액을 보충해주고, 거기에 허열이 생길 때는 수사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청호가 가서 잡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별갑, 그 다음에 목단피도 가감하고 거기에 생지형을 가감한 청호 별갑탕,
이런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호별과탕은 언제 많이 쓰냐면 혈액 후기에 치료할 때도 쓰고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런 당뇨인에서 진액이 부족할 때도 쓰고요. 많이 쓰이진 않지만 두루두루 중요한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퇴허 치료하는 요약, 바로 청호가 들어간 처방은 청호별갑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양혈이죠. 양혈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출혈을 멈추게 한다는 거고 혈액의 열을 서늘하게 식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이 혈이 우리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뜨거워지느냐? 대부분 여름철에 뜨거워진다는 거죠. 이제 해서할 때도 즙으로, 그죠? 대체적으로 즙으로 내서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차로서 쓰는데 이때 뭐예요? 청호 청담탕 이렇게 나왔죠. 청호 청담탕 딱 보니까 뭐예요? 청담이죠. 쓸개, 아까 말했듯이 담낭의 열을 꺼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청호가요 담즙 분비도 잘 되게 해요. 그래서 이걸 이담이라고 하죠. 이담. 응? 그다음에 황달을 예방해요. 급성 만성 담낭염도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청호 청담탕이라는 말은 더위도 잘 이겨내기도 하지만 혈액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좋다. 아시겠죠? 여러분 담낭에 염증이 생기면 이 담낭에 염증이 있는 체질이 습열 체질이라고 하는데 이 습열 체질이 한 힘든 계절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장마철 습하고 더울 때죠. 이때 오심 메스껍고 완민 그러면 이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완민 그러면 민이라는 말은 뭐냐면 뭔가 막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럴 때 그 열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데 황금도 들어가고 또 바나가 들어가죠. 바나는 우리가 대체적인 담낭의 질환일 때 바나가 많이 들어가죠. 왜 들어가냐면 반하잖아요. 열과 한을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균형과 견제를 하게끔 하는 약초 중에 하나예요. 자, 대표적으로 담낭의 문제는 뭐죠? 담낭은 소양경이죠. 그리고 뭐예요? 담낭의 소양이라는 의미는 상화지기.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적인 불이었죠. 상대적인 불이 뭐예요?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발생했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이것을 한혈왕래일 때도 뭐예요? 열이 나타났다가 없어지잖아요. 이것을 상화지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균형만 맞춰주면 열이 제어가 돼요. 그때 그 균형을 맞춰줄 때는 반화가 들어가죠. 여러분 유명하죠. 요 청담탕도 있지만 이 반화가 들어가서 담낭을 편안하게 해서 딱 중심을 잡아주는 처방 있죠. 그게 바로 온담탕이었죠. 기억하시나요? 온담탕. 네,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왜 그래요? 담낭이 중정지부아니에요.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잠을 못 자요. 이때 가감하는 약선차 온담탕, 그죠? 바나, 지실, 진피, 그다음에 백봉령, 그다음에 대나무, 속껍질, 묘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을 잘 자게도 하고 또 한혈항래를 완화시켜 주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나와 하여튼에 잘 쓰고요. 바나가 나와서 소개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청호가 바나와 황금과 만나서 청호 청담탕 아셨죠? 그래서 담즙도 잘 분비하게 하고 염증도 제거하면서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오심구토도 완화시켜준다. 이럴 때 청호를 쓴다. 그 다음에 절학이라고 학질 치료에 쓴다. 그죠? 절학. 학질을 그냥 아주 깨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학질로 인해서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질의 치료제로서 가감된 거 이게 바로 중국의 약사가 노벨상을 받은 노벨 화학상인가요? 의학상은 아니고 화학상인가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시하고 아무 쓸데가 없다고 팽개쳤지만 그것을 연구해서 노벨상까지 받았다는 사실 이게 참 진짜 아이러니한 얘기죠. 양방의 의사들은 무시하지만 이거를 뭐예요? 우리는 더 연구해서 우리 말라리아 치료제를 또 언제 썼죠? 이런 코로나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던 말라리아 치료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말라리아의 치료제 원료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청호예요. 개똥쑥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개통쑥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도 초기에는 실열이 나지만 후유증으로 뭐가 생겨요? 진액이 마르죠. 그죠? 이제 폐 섬유증 생기고요. 진액이 말라서 막 마른 기침에다가 막 그냥 뭐예요? 아프고 막 그런다잖아요. 다 뭐예요? 그게 진액이 고갈린 거예요. 이때 우리가 꼭 생각할 때 혹시 그런 후유증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 청호가 꼭 필요합니다. 이 청호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청호가 특히 가감될 수 있다. 가감될 수 있다. 이렇게 청어를 소개하고 청어는 여러분 채취를 한 다음에 좀 말리셔야 돼요. 말리고 어떻게 덮어야 되냐. 뭐 사서 하시는 분은 뭐예요? 깨끗이 씻어서 물기가 촉촉하게 있을 때 빼고 물기를 빼고 살짝 말린 다음에 덮으면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향이 올라올 때는 빨리 식혀요. 또 식힌 다음에는 다시 덮고 그래서 6번을 반복하시면 되고 바로 채취한 경우도 완전히 다 마른 다음에 덮으면 향이 안 납니다. 약간의 물기가 있어야 향도 나고 훨씬 더 차로 마시기도 좋습니다. 청어 꼭 기억하시고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다. 그렇죠? 가감을 해서 쓴다. 특히 여기에 보면 면역력을 얼마나 좋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미열을 잡아내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